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장, 누구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 박상영은 의례적으로 박수를 치고 그러다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유미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건 틀림없는 유미래였습니다. 옛 부하 직원, 과거 자신을 성희롱으로 고소했던 존재. 그녀는 그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연단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자산운용사 대표 유미래입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정적에 잠겼고 박상영의 머릿속도 새하얘졌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대표의 정체. 오늘 그 베일이 벗겨지는데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장면으로 넘길게요. 한편 미지의 손엔 오늘도 김밥과 우유 하나. 차 안에서 허겁지겁 긴 일을 해결하는 미지의 하루는 누가 봐도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근데 김밥 상태가 별로였나. 입 안을 찡그리며 씹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방송 대본을 넘겼습니다. 방송국에서의 미지는 다정하고 단정한 상담사.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주는 말솜씨에 댓글창은 늘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했죠. 그날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지는 어딘가 속이 불편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오자 조용한 거실 한켠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수트 재킷을 벗고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미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아까 김밥 먹었는데 좀 이상했나 봐. 미지는 저녁도 거른 채 방으로 들어갔고 호수는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바늘로 조심스레 미지의 손끝을 따주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미지가 결국 구토를 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호수는 급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지는 멍하니 달력을 바라보다 무언가 깨달은 듯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혹시 그 말에 호수도 눈치를 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없이 뛰어나간 그는 약국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봐. 미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그녀. 걱정이 된 호수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녀는 손에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결과 호수는 논란보다 먼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 되는 거야? 기쁨의 빙그르르 도는 순간 안 되지. 몸 조심해야지.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날 병원. 의사의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입니다. 호수는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분홍은 마침 오키와 함께였습니다. 내가 뭐? 진짜? 전화기 너머 감격한 두 여자의 목소리. 분홍은 오키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미지가 아기를. 아니지, 아기들이지. 둘이라잖아, 둘.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생 끝에 온 기적. 이제 진짜 미지의 서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우스 안. 투명 비닐 사이로 햇빛이 퍼졌고 미래는 고개를 숙인 채 딸기 송이를 살폈습니다. 색이 고르고 당도도 좋고 올해는 진짜 괜찮겠다. 그렇게 중얼이는 순간 딸기 좀 살 수 있을까요? 익숙하고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든 미래. 거기 먼지 바른 신발과 낡은 백팩을 맨 채 세진이 웃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예요? 팔을 벌린 세진에게 미래는 한 박자 늦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왔어요? 응, 이제 완전히 돌아왔어. 그들은 그렇게 진한 포옹을 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진은 미국에 있는 동안 매일 새벽 미래의 블로그를 챙겨봤습니다. 오늘 딸기 하우스는 이랬어요. 주식은 결국 감정관리입니다. 그 작은 글 속에서 미래는 날마다 단단해지고 있었죠. 이 정도면 이제 시작해볼 만하지 않아? 세진은 어느 저녁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씨 이름으로 된 자산운용사 하나 만들어요. 미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래요. 이젠 도망 안 가요. 그렇게 탄생한 미라클 자산운용사. 몇 해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금융계 탑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NS에서는 미라클님의 다음 포스팅은 언제? 진짜 실전 고수는 따로 있다. 저 사람 진짜 돈 되는 말만 한다. 누구도 미래를 몰랐지만 미라클이라는 이름은 모든 투자자들이 아는 브랜드가 됐죠. 그리고 오늘 그 이름의 주인이 주주총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래는 연단에 서서 조용히 웃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박상영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이름을 입사원서에서 보았을 때 잠시 망설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회피하고 싶었던 과거, 고통, 멸시, 그리고 침묵.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그를 합격시킨 건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었으니까요. 잘 봐요.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땐 당신이 나를 무시했고 나는 숨죽여 울었지만 이젠 내가 이 회사의 대표예요. 그리고 당신? 그냥 입사한 직원 중 하나일 뿐. 연단 위. 미래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자산운용사 대표 유미래입니다. 그 순간 과거는 조용히 박제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상월 할머니는 버스 노선 하나, 약 이름 하나도 잊지 못해 늘 누구에게든 물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그거 여기 쓰여 있어요.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진짜로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문자가 머리에서 자꾸 뒤엉켜버리는 병, 난독증. 어릴 적부터 글만 보면 속이 울렁거렸고 나이 먹고 나선 그냥 포기하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끝을 보자. 무릎이 아파도 지팡이를 짚고 매일같이 센터 문을 열던 상월 할머니는 몇 장 안 되는 글을 읽기 위해 몇천 번의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늘은 시낭독회 날. 단상 위에 선 상월은 로사가 남긴 시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입술은 또렷하게 열렸습니다. 사랑은 눈물보다 먼저 젖는 이름이야. 관중석 맨 앞줄 미지와 호수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가 끝나죠. 할머니는 웃으며 책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땐 무대 아래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로사 식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단골들에겐 익숙한 냄새, 당내장탕 국물에 김치, 고슬밥.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이날만큼은 누구든 공짜. 상월 할머니가 시작한 나눔의 밥집은 일주일에 한 번 꼭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묵묵히 일한 대가로 밥을 얻는 게 아닌 그냥 사람이라서 밥 한 끼 대접받는 날. 이제 상월 할머니는 자신이 못 배웠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던 예전의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로사가 남긴 시도 읽고 일기도 읽고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사랑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기뻤던 순간 쌍둥이라잖아. 상월은 미지의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이제 나 진짜 할매 다 됐다잉? 그 순간 미지는 아이처럼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진짜 할머니 맞아요. 우리한텐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한 사람이 이젠 상월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서울.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봐서 그냥 떠나보내기가 아쉬워 시즌1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